일반적으로 대퇴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비수술적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상태가 진행되었다면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전기놀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친구 손목을 꽉 잡아 피가 안 통하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너 몇 살이야? 그만큼 주먹 쥐었다 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하 불고 손 위에 천천히 돌리죠. 이때 친구는 오 하면서 찌릿한 전기를 느낍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전기가 통하는 걸까요? 아니죠.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를 만든 후 갑자기 피가 순환이 되면 순간적으로 저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순환이 안 되던 다리에 갑자기 피가 돌면서 엄청나게 저리죠. 그런데 만약 피가 안 통하는 현상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심장이나 뇌 같은 중요한 부위는 단 몇 분만이라도 피가 흐르지 않으면 바로 세포가 죽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질환은 무혈성 괴사라고 합니다. 피부나 장기뿐 아니라 뼈에도 무혈성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습니다. 대퇴골은 쉽게 우리 골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허벅지뼈와 골반뼈를 연결하는 엉덩이 관절로 앉았다 일어나거나 움직일 때 접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위는 상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항상 체중의 1.5배에서 3배 이상의 강한 하중을 견뎌야 하는데요. 자, 경우에 따라 체중의 최대 10배가량이 가해질 수도 있죠. 대퇴골두는 대퇴골의 위쪽, 머리 부분에 달린 동그란 뼈를 말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혈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합니다. 보통 혈액 속에는 다양한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어 온몸을 돌아다니며 영양을 공급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고마운 혈액 덕분에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뼈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피가 돌지 않는다면 괴사가 발생하고 점점 뼈가 약해져서 골절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퇴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비수술적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상태가 진행되었다면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질환은 초기에 엑스레이로 진단하기 쉽지 않아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대퇴골두는 대퇴골의 위쪽, 머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머리 아래에는 뭐가 있죠? 목이 있죠. 마찬가지로 대퇴골에도 목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대퇴경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뼈가 약한 분들이 넘어지면 골절되는 대표적인 부위로 대퇴경부 골절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대퇴골두로 가는 혈관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골절이나 탈구 같은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원인을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외상 외에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야기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지나친 음주 또한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막습니다. 이로 인해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질환의 원인이나 발병 과정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에 대퇴골두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도 큰 증상이 없어 자각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는 이미 괴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서서히 통증이 나타납니다. 만약 고관절 부근, 그러니까 사타구니 근처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퇴골두가 괴사가 되어서 골두의 뼈가 주저앉게 되면 걸을 때 허벅지와 골반 부위가 아프고 당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고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 양반 다리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상이 있는 쪽의 다리가 짧아지기도 하며 괴사된 대퇴골두가 무너져 내리면서 다리에 변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증상을 느끼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심되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다면 가장 먼저 엑스레이 촬영을 할 텐데요. 이를 통해 괴사된 부위를 확인하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MRI 검사를 찍어보죠. 그래서 MRI 결과로 괴사 위치와 범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괴사된 부위의 위치가 나쁘지 않거나 그 범위가 넓지 않다면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거나 보존적 치료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면 수술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환자의 나이가 젊고 대퇴골두가 함몰되기 전이라면 관절을 보존하는 중심부 감압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중심부 감압술은 대퇴골두 및 경부의 원통형 천공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방법인데요. 괴사된 부위를 제거하고 골수강 내의 압력을 줄여서 혈관 생성을 자극하고 괴사된 부위로 혈관이 자라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 인공관절 수술을 늦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괴사의 부위가 클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는 단점도 있어 최근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증명되었는데요. 이는 괴사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고관절 모양과 크기에 맞는 적절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고관절의 구조와 크기는 다 다르죠. 그래서 인공 고관절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매우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간단한 수술이 아니기에 수술부터 회복, 재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을 했으니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평생 주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건 제대로 된 수술이 아닙니다. 고관절은 우리의 체중을 견디고 지지하는 부위인 만큼 수술 후에도 건강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력 있는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이었습니다.